예, 그 KBS 기수별 기자 성명서 모음 띄워봐 주세요. 여기 18기부터 50기까지인데요. 지금 나이, 그다음에 뭐 연차 상관없이 총 망라해서 KBS 파우치 자그마한 백으로 해서 KBS의 공정성을 훼손한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나이의 문제 또는 자리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이 후배 기자들과 선배 기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보면 파우치 얘기가 거의 99%입니다. 그것 때문에 KBS 신뢰도가 무너졌다, 팔아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공영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보시면은요, 명품이라는 단어가 그냥 짧게 찾아봐도 10가지가 나와요.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명품 시계 금반지, 명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냈다,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가, 그러니까 즉 그 지금 박장범 앵커 말고 다른 리포트나 보도에 명품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은 KBS가 브랜드명을 쓴 게 있어요.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반납 확인, 루이비통 리폼은 상품권 침해, 그 다음에 팔리던 디올 가방이 알고 보니까 8만 원짜리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단어와 브랜드명을 쓰지 않았다 이 말도 자의적인 본인의 그 행위를 뭐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보도나 뉴스에 대해서 폄훼하고 본인만 돋보이게 하는 그런 태도였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철저히 조사해서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이렇게 그 본인이 경영계획서에 작성이 돼 있는데 30전 30회 방심 의결 소송을 보면 KBS 뉴스9 가징금 3천만 원 의결했는데 집행정지 처분받았어요.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조사에서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갈등의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보고 어느 후배 기자나 동료나 선배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습니까? 30전 30회 KBS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적 좋은 능력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게 기업 인사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박장범 앵커는 앞서 얘기했지만 9시 뉴스의 일일 평균 시청자 수가 168만 명으로 직전 그 앵커 인사도 못하고 쫓겨난 이소정 앵커가 247만 명이어서 32%가량이 줄었어요. 박장범 앵커는. 근데 사장으로 영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결국 조그만 파우치 100으로 했던 박장범 앵커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2월 7일이요. 그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 밥상에 명품 디올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조그만 파우치 100으로 둔갑시키는 기술을 발동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였고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 기술적으로 파우치라는 단어를 본인이 썼던 아니면 용산과 협의를 했던, 이제 내일도 더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거랑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사장이 될 수 있다, 충분하다. 지금 30년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20기들은 다 30년이잖아요. 20기상들은요. 상당수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직전
사장 공모에는 응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방장범 27년, 28년 근무할 때는 사장의 1분 더 드려요. 불과 한 달 전에 사장에 응모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되고자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2월, 3월, 4월까지. 근데 어떤 연유에 급작스럽게 한 달밖에 안 되는 준비도 안 되고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해서 통합징수가 옳았다고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분리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를 펴면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분이 어떻게 사장의 공모에 응했는데 7대 0으로 압도적으로 추천이 됐는지는 용산의 입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실장 친구시죠? 용산 정책실장. 대학 동기동창. 예. 그리고 본인이 앵커로 있을 때 거기 몇 번 출연하셨어요? 이례적으로요. 예. 9시 뉴스는 7시에 출연했죠, 7시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시. 7시. 9시 뉴스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의료 진단할 때는 뭐 몇 번인가 정확히 네. 네, KBS 해설위원입니다. 네네. 네. 아,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아, 예. 잠시만요. 자, 그 후보로 추천되기 한 달 전에 저 넣어주세요.